전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최대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기술에 반한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나섰다는 건데요. 처음엔 단순한 기술 협력이었지만 사우디 전역에서 한국산 제품을 향한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고위층들마저 감동해 특별 주문까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리야드의 킹 압두라지즈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죠. 사우디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기술 박람회였는데 한국에서 온 저희 팀이 참가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홀로그램 기술과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을 시연할 예정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술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이었나요?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행사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박람회를 둘러보신다는 거였죠. 저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가 저희 부스 앞에 서셨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키가 크시고 눈빛이 예리하셨는데 저희 기술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것이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입니까? 왕세자가 통역관을 통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홀로그램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실시간 통역 시스템입니다.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가상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봤어요. 눈이 커지시면서 측근들을 바라보셨죠. 이것은 정말 놀랍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고위 관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기술부 장관, 경제기획부 차관, 투자청 대표들까지 저희 부스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누군가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조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왕세자는 30분 가까이 저희 부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다른 부스들은 5분 정도만 둘러보셨는데 말이죠. 저희 기술의 작동 원리부터 상용화 가능성까지 꼼꼼히 질문하셨어요. 이 기술이 교육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겠군요. 왕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우디의 국가 발전 계획과 저희 기술이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왕세자의 비서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왕세자께서 한국기술팀과 별도 미팅을 원하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거든요. 한국의 작은 기술 회사가 사우디 왕세자의 관심을 끌다니 말이에요. 이틀 후 저희는 왕궁 근처의 정부청사로 초대받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였는데 사우디에서는 주말이라 평소보다 한적했어요. 하지만 저희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거였죠. 청사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황금색 장식이 눈부셨어요. 저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긴장감을 달랬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는데 왕세자와 주요 강료들이 이미 자리하고 계셨어요. 재정부 장관,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그리고 공공투자펀드 대표까지 계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왕세자가 직접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켰죠.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세자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관심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더 자세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진단 보조 시스템까지 보여드릴 계획이었거든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가상 의사가 나타났어요. 환자의 증상을 아랍어로 설명하자 인공지능이 즉시 분석해서 가능한 진단과 치료법을 여러 언어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보건부 장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겠군요. 왕세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집중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죠.
대량 생산하면 기존 시스템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강요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왕세자가 감탄하셨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다니 몰랐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우디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본사와 상의해봐야겠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세자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한국기술진 여러분께 제안이 있습니다. 사우디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연구소 설립 제안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왕세자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인재, 자금, 인프라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와도 연계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 도시의 핵심 기술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추진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거든요. 거기에 저희 기술이 들어간다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시간을 좀 주시면 본국과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왕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는데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동료 김 과장이 속삭였어요. 저도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술 회사가 사우디 정부의 러브콜을 받다니 말이에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료 박 대리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박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무슨 일이야? 저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저희 기술 시연 영상이 사우디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박 대리가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화면에는 어제 왕세자 앞에서 시연했던 저희 홀로그램 기술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뉴스로 내보낸 거였어요. 한국 기술이 사우디에 상륙했다는 제목으로 메인 뉴스에 나간 거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관람하신 한국의 혁신 기술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 비전 2030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우디의 주요 일간지들도 모두 저희 기술을 일면에 실었더라고요. 알리야드 신문에는 한국이 가져온 미래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알와탄 신문에는 왕세자가 저희 기술을 체험하는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언론이 저희 기술에 이렇게 관심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트위터도 보세요. 박 대리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우디 트위터에서 한국 기술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랍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저희 기술 시연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몇천 뷰였는데 지금 보니까 50만 뷰를 넘어섰어요. 박 대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루 만에 50만 명이 저희 기술을 봤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00만, 200만, 500만을 순식간에 넘어서더라고요. 대박이네요. 동료들이 연발했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도 저희 기술을 소재로 한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사우디 대학생이 올린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또 다른 영상에는 한류보다 더 센 건 한국 기술이었다는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한류로 유명한 한국이 이제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니 기분이 묘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사우디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그 한국 기술자들입니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니까 그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사우디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어떤 분은 사진까지 같이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우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유튜브 조회수가 1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1억 뷰라니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저희 기술을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기술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조회수 1억 뷰 돌파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부터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희 회사 한국 본사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사우디의 대형 유통업체들과 정부기관들이 직접 주문 문의를 해온 거였죠. 대표님, 킹 압두라지즈 대학에서 홀로그램 시스템 50대를 주문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본사 직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대라니 저희가 지금까지 팔았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정말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야드 종합병원에서도 의료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어요. 사우디 각지의 병원, 대학, 연구소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리가 상기된 얼굴로 달려왔어요. 왕실에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왕실 국무처에서 개인용 홀로그램 시스템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도 최고급 사양으로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우디 왕실에서 저희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박 대리가 물어봤습니다. 최고 품질로 만들어서 드려야죠.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왕실 주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우디 상류층 사이에서도 저희 제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리야드 최고급 쇼핑몰인 킹덤 센터의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관을 개설하고 싶습니다. 킹덤 센터 구매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 제품들만 모아서 특별 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관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3층 전체를 한국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홀로그램 기술부터 인공지능 제품까지 모든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려고 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백화점 한 층 전체를 한국 제품으로 채운다는 것이었거든요. 고객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왕세자께서 체험하신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표님, 제다 최고급 호텔에서도 연락 왔어요. 동료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홀로그램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요. 메카 지역 병원들에서도 단체 주문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보고했어요.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주문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호텔 룸서비스로 식사를 시키려고 프런트에 전화했는데 직원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한국기술회사 대표님이시죠? 저희 호텔에서도 그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프런트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매출 집계를 해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들어온 주문이 저희 회사 연 매출의 10배를 넘어선 거였어요. 이게 현실이 맞나요? 동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중동 진출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거든요. 한국 본사에서는 급히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 주문량을 맞추려면 공장을 2배로 늘려야 했거든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큰일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주문 쇄도가 일주일째 계속되던 어느 날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왕실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박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춰섰어요. 공식 초청장이요?
네, 사우디 왕실에서 한국기술대표단을 정식으로 초청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박 대리가 보여준 문서를 보니 정말 왕실 공식 문서였어요. 사우디 왕실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왕세자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리야드 궁전에서 특별 회담을 갖자고 하네요. 제가 문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동료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우디 왕실 공식 초청이라니 꿈에서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정장은 어떻게 준비하죠? 예의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동료들이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왕실 프로토콜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사우디 한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 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이렇게 공식 초청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김 대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장은 정장, 넥타이 필수고요. 왕세자께 인사할 때는 가볍게 고개 숙이는 정도면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들이 인정받은 기술로 온 거니까요. 토요일이 되자 저희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리야드 궁전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황금 대문과 화려한 정원이 눈부셨어요. 저는 긴장되어서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궁전 내부로 들어서자 붉은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역대 사우디 왕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국무관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말 호화로운 접견실이었어요.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황금색 소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왕세자가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전통 사우디 복장을 입고 계셨는데 정말 위엄이 넘쳤습니다. 환영합니다. 왕세자가 직접 일어나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 대사가 알려준 대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왕세자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발전된 기술을 보여드릴 준비를 했거든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가상 선생님이 나타나서 아랍어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복잡한 수학 공식도 3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왕세자가 감탄하셨어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의료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 홀로그램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인공지능이 즉시 진단 결과를 여러 언어로 설명했어요. 놀랍습니다. 왕세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기술이면 우리나라 오지 지역 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희 기술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미래의 리야드 시가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홀로그램 가이드와 함께 관광하고 병원에서는 가상 의사가 진료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왕세자는 한동안 말없이 홀로그램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래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사우디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저희 비전에 완전히 공감하고 계셨거든요.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왕세자가 말씀하셨어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왕세자는 저희를 궁전 정원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죠. 왕세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술회사 대표가 사우디 왕세자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사우디 왕실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박 대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아랍에미리트에서 연락 왔어요. 박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두바이 정부에서 저희 기술을 보고 싶다고 공식 초청장을 보냈어요. 저는 포크를 놓고 박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 기술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우디에서 시작된 한국 기술 열풍이 중동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와의 회담 영상이 중동 전역에 방송됐어요. 그걸 본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첫 번째 연락이 온 곳은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바이 미래재단에서 연락드립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보여주신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두바이는 중동의 기술 허브였거든요. 그곳에서 인정받는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부르즈 칼리파에서 특별 시연회를 열려고 합니다. 부르즈 칼리파라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시연회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카타르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하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연락드립니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기술특별전을 개최하고 싶은데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특별전이요? 제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한 달간 한국기술만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중동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에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기술만을 위한 특별전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쿠웨이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쿠웨이트 대학교 연합에서 연락드려요. 저희 나라 대학생들에게 한국 기술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에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쿠웨이트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1만 명 규모의 강연장을 준비했습니다. 1만 명이라니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런 큰 규모의 강연은 처음이었거든요. 바레인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바레인 정보통신부에서 연락드립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접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중동 각국의 연락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동료들과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초청을 다 받을 수는 없을 텐데 박 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을 나눠서 동시에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좋은 기회들이지만 저희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중동 진출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했거든요. 좋습니다. 모든 초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차례로 방문해서 한국 기술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동료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이 중동 전역에 알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중동 순방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왔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 곳곳에 한국 기술을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국 기술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이 아랍어와 영어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젊은 사우디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 한국 기술자입니까? 그 청년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니까 그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킹사우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당신들 기술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어요. 한국 기술이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도 저를 알아봤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한국 기술자군요. 제 딸이 당신들 기술 영상을 매일 봐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딸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고등학생인데 한국 기술에 푹 빠져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유학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기술이 사우디 젊은이들의 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을 주제로 만든 동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만든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류보다 더 센 건 한국 기술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대단한 건 기술이었구나.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박이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기술 공부하고 싶다. 이제 한국은 케이팝 나라가 아니라 기술 강국이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킹사우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대학교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신청자가 많아요. 강연 당일 대학교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당 앞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강당 안은 물론이고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 줄 몰랐어요. 총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자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홀로그램 기술을 시연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다. 믿을 수 없어.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학생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대학에 지원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열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인턴십 기회가 있나요? 저도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해줬어요. 이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보니 강연 영상이 또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의 킹사우드 대학 강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이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더라고요.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런 기술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정말 기술 선진국이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리야드의 주요 어학원들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려면 한국어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한 어학원 원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어 반을 10개에서 50개로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기술이 언어 학습까지 이끌어내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뉴스에서 봤어.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 때문에 한국어까지 배운다며? 딸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한국을 유명하게 만들었네. 딸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우디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요. 박 대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와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대통령께서 사우디 왕세자를 국빈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하셨대요. 그 이유가 바로 저희 기술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한 일이 국가 차원의 외교로까지 이어진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사우디 왕실에서 공식 연락이 왔어요. 왕세자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왕실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왕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갔습니다. 왕세자를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더욱 진지하고 감동적인 느낌이었죠. 한국기술진 대표님, 왕세자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변화를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왕세자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술에 대한 열정, 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말이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왕세자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왕세자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사우디 간의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말이죠. 정식 협정이요? 제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두 나라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맺자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시작점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이 국가 간 협정으로까지 발전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이 있습니다. 왕세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의 한국 방문을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기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방문을 원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물론입니다. 최고의 일정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세자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왕세자는 특별한 메시지를 녹화하셨어요.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왕세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진들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변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한국기술 대표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한국과 사우디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왕세자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술로 시작된 우리의 우정이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녹화가 끝나고 왕세자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우디 전통 검이었는데 순금으로 장식된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의 최고 명예를 상징합니다. 왕세자가 설명하셨어요.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뜻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선물을 받았어요. 무게만으로도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리야드 공항은 정말 특별했어요. 수많은 사우디 사람들이 저희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거든요. 감사했습니다. 또 와주세요. 한국 기술 사랑해요. 사람들의 인사말이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사우디는 저에게 낯선 땅이었는데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김포공항에도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우디에서의 성과가 어땠습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사우디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한국이 유명해졌어요.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을 알리러 간 것이었는데 결국 두 나라의 우정을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몇 달 후 왕세자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었고 한국에서 사우디 기술 협력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저희의 작은 기술 시연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지금도 사우디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술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